7월 달의 주제 나는 이런 팀에 속했었다. 일하고 있다. 이런 거였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팀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보편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자, 그럼 하나씩 사연을 만나볼까요? 네, 저는 오늘의 사연들이 좀 재미있었는데요. 맨 처음으로 이건혜 님의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정말이지 조용했던 팀원들입니다. 저희 조용한 생활에 어울리는 그러네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쓰는 작가 이건혜입니다. 저던데. 이건혜님 반가워요. 저도 이것저것 씁니다. 산책하면서 방송을 잘 듣기만 하다가 이번 주제에 보내기 좋은 경험이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 번역을 하던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개인 회사의 번역팀에 잠시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함께 일한 분들이 정말이지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날에는 그렇게까지 조용한 사람들인 줄은 몰랐어요. 첫날이니까 당연히 서로 소 닭 보듯 할 수도 있지. 그 정도로 생각했죠. 듣자니 그 팀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럼 뭐 말 되죠. 그럴 수 있죠. 다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처음 식사할 때는 인사를 나눌 테니까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겠다. 이름도 빨리 외워야겠다 각오했는데 도무지 아무도 인사를 해줄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프로젝트 매니저님께 팀원들 성함 좀 알려달라고 부탁해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이진 않지 않나요? 무슨 특별한 규칙이 있는 음험한 마을에 멋 모르고 이사온 외지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끼 그 영화. 그러게요. 네. 그러고 보니 그때 팀원 한 분이 휴가 중이셔서 매니저님은 그분 오시면 나중에 인사할 기회가 있을 거라 하셨는데 팀원분이 출근하신 이후로도 그런 자기소개의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해요. 그러니까 다 모이면 그때 소개하자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색하기 짝이 없는 사무실 생활도 친구가 같이 팀에 있었던 덕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흘러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그 고요함이란 돌이켜 생각해보면 역시 평범한 수준을 한참 넘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모든 대화는 매니저님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식사도 상사 몇 분끼리 하는 경우와 점심 회식을 제외하면 함께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점심엔 대체로 집에서 싸온 빵과 우유만 먹은 저도 이런 풍조에 한몫 단단히 하긴 했지만 다른 팀원분들도 뭘 순식간에 먹고 태엽이 다 풀린 장난감 병정처럼 쓰러져 잠들어 버렸기에 그런 점심 풍경은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 친한데 막 자 앞에서. 안 친한데 장난감 병정처럼.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퇴근 시간의 풍경은 정말 끝까지 익숙해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7시가 되면 점심때 종이 울리자마자 급식실로 뛰어가는 남고생들처럼 칼퇴근을 했는데 과장이 아니라 몇몇 분은 정말로 7시만 되면 인사만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지하철을 향해 빛의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너무한 것 같은데. 어차피 다들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처지라 승강장에서 같은 열차를 타기 일쑤였는데도 근무 시간 이후로 회사 사람들과 얽히면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듯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보자면 저의 개인주의가 참으로 미적지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 오늘의 문장 아닙니까? 저의 개인주의가 참으로 미적지근. 재밌다. 그러니까 이분도 조용한 생활인이신데 이제 더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을 만나신 거죠. 강적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잠깐 숨 돌리는 시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비롯한 팀원 대부분이 흡연자라서 다들 두어 시간에 한 번씩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곤 했는데 담배를 피우며 이런저런 얘기도 털어놓고 중요한 사안도 정해버린다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우리 팀원들은 길고 명목 없는 전투에 시달려 영혼을 잃어버린 병사들처럼 담배를 피우면서도 아예 아는 척조차 하지 않더군요. 다만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요일마다 주말에 뭘 했냐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로서는 편한 것도 사실이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 2달 지나며 회식도 몇 번 하고 매니저님이 주선해서 잡은 술자리도 한 번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류가 없던 팀원분들도 자기 표현 욕구가 있는 사람이었던지
한두 마디씩 하다 보니 술자리에선 게임 얘기도 조금씩 하고 상사 욕이나 인생살이에 대한 한탄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담배도 피울 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여유가 부족하고 서로에게 다가갈 필요를 아주 천천히 느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해질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인 시점에 하지만 저는 계약 기간이 끝나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그나마 팀원들을 이어주던 매니저님도 그 다음 달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과로로 인해 퇴사를 그러니까요. 한 게 아닌가. 제 친구는 그 뒤로도 한참 더 다녔는데 팀원들 모두가 오래지 않아 다 퇴사했다더군요. 역시 사무실 생활도 사람살이인 만큼 종종 잡담도 하며 사람 사이에서 소소한 재미거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웃겨요. 조용한 팀 이야기였네요. 그니까요. 이 시끄러운 팀보다 조용한 팀 이야기가 이렇게 웃길 수 있다는 게. 네, 근데 나도 만만치 않게 개인주의자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아직 멀었었네? 이런 걸 깨닫게 된. 나 정도면 외향적인가 보다. 아니,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저는 미생 드라마를 보면서 저 드라마는 실내 공간 사무실은 쓸모가 없구나. 다 옥상에서 담배 피면서 중요한 일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흡연을 안 하는 사원들은 뭔가 일의 흐름에서 배제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여기는 그 놀라운 흡연율에도 불구하고 그니까요. 흡연 중에 대화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흡연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기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공이 보통이 아닌 분들이 그러니까요. 모이신 걸 봐서는 또 이게 굉장히 그 잠재력이 있는 팀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죠? 근데 한편 되게 멋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그러니까 빈말을 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 멋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 공기의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안 띄우려고 애를 쓰는 게 보통 우리나라 맞아요. 사회의 무드잖아요. 근데 내용 없는 말을 하느니 그냥 침묵하겠다. 그걸 견딜 수 있는 분들도 흔치 않은데 근데 왜 해체됐을까? 이 일이 진짜 힘들었나 봐요. 번역일이라는 게. 그쵸? 근데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일에 되게 집중하셨던 분들 같기도 한데.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밥 먹자마자 자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왜 쏘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글에서 주목하는 건 이건혜님의 문장력인데. 진짜 잘 쓰시네요. 전 이건혜님이 만약에 책을 낸다면 꼭 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접속사도 남용하지 않으시고. 글 분석한다, 둘이. 아니, 그리고 이게 뭔가 결론을 예상 못하게 하면서 이 점점 더 작은 반전으로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되게 재밌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장이 다 결코 짧지가 않거든요. 다 길게 쓰시는데 이렇게 가독성이 좋기가. 권혜님 정말 이것저것 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책 내면 꼭 알려주세요. 역시 작가님이라 다르시군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용한 생활인 분들 중에 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팀원에서 꼭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이 권혜님의 이야기가 일면 편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거기가 어디냐,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주말에 뭐 하고 지냈어? 뭐 이런 질문들이 이분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미리 생각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걸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후천적으로 성격이 많이 변했는데, 원래 신의21 처음 막내로 입사하고 그랬을 때는 선배들이 괜히 잘못 건드리면 제가 뭐 무너지거나 안 그러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할까봐 되게 조심하는 그런 후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섬세하고 심약해 보였나요? 그리고 막 항상 이 마감을 하는 것도 너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는
평범하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심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서 세대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막 회사에 막 야구 모자 쓰고 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실제로도 그 당시에는 같이 밥을 먹으면 약간 채를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혼자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그 음식을 섭취하는 느낌이 들고 양분이 몸에 퍼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식사를 즐거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다 같이 밥 먹는 상황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놀랄 만큼 변해갔어요, 자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랬는데 식사 시간의 스트레스가 뭐 요즘은 사실 도시락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별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저 때는 그렇게 서랍 속에 초콜릿바, 뭐 스니커즈 이런 걸로 때우고 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 전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개인주의로는 절대 지지 않았던 그렇구나. 네,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아니 그 막내 기자는 자라서 조용한 생활 주인이 됩니다. 거의 주모죠, 주모. 아주 넉살 좋게 이제 다양한 게스트들을 만나서 아니 근데 조용한 생활의 주인이신데 한 달 내내 조용하시지 않잖아요. 맨날 떠듭니다. 너무 많은 분들만 지금 이 되게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예, 그런 삶을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이건혜님의 이야기였고요. 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생활이님의 사연은 제가 기자님이. 읽어볼까요? 네.